higher than the moon with every twinkle in your eye. You strike a match that lights my heart on. 우리 동네의 문제, 우리 지역의 과제, 더 깊숙이 탐구하는 이것 저것 문제 연구소! 연구소. 자, 요즘 이렇게 계속되는 가뭄으로 뭐 저수지도 마르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피해가 상당한데요. 혹시 두 분은 우리 몸에도 기상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뭐 우리 기상캐스터 연구 인턴 옆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진정한 기상캐스터이자 슈퍼컴퓨터들은 시골에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딱 뜨셨을 때 오늘은 왠지 이렇게 허리가 좀 뻐근해, 무릎이 좀 쑤시는 것 같아 하면 어김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네. 그래서 요즘 자꾸 무릎이 좀 안 좋아. 우리 날씨 요정, 우리 조인터는 뭔가 좀 여기에 대해서 더 잘 알 것 같아요. 비가 올 때는요, 기압이나 습도가 바뀌어서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 날씨가 본캐라 가지고 약간 좀 기압 습도, 여기는 무릎과 허리 얘기를 했는데 조금 다르긴 해요. 민간이 오빠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맞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한방에서는요, 습도가 높은 시기에 무릎이나 관절 쪽에 통증이 생기는 습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름이나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지면 어른들이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요. 우리 어른들께서 무릎이 아프면 안 되지만 올해 유난히 강수량이 그동안 좀 적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았었는데 비가 조금 오는 것 같으면서도 강수량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다가도 좀 쏟아지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월 들어서자마자 비가 좀 주룩주룩 내려서 이제 비가 좀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5월이 너무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이제 비가 좀 내린다고 하는데요. 좀 충분히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우리 조인턴이 오랜만에 뭔가 되게 똑똑해 보였어. 네, 처음 봤습니다. 오늘 뭐 성적 좋아요. 실력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오늘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 바로 출발해 봅니다. 자, 출발! 한 주간 우리 지역의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마실연구소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보자. 뭐 대충 감이 오는 것도 있고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첫 번째 지역은 포항으로 가보겠는데요. 포항. 우렁각시. 우렁각시. 우렁각시 하면은 또 지난주에 장가간 우리 서위원의 각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렁각시. 포항에 우렁각시가 있다 이런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포항에 우렁각시가 있는데요. 보통 여자를 생각하겠지만 포항의 우렁각시는 50대 남성입니다. 네, 이 우렁각시는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항 전승기념관을 꾸준히 청소하는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승기념관을 20여 년 동안 청소를 했다. 대단한데요? 야,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포항의 전승기념관이 우리 학도병들을 기리기 위한 곳이잖아요. 이곳을 근데 어떻게 이분이 청소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20여 년 전에 남성은 기념관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엉망이 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직원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때부터 기념관 주변은 물론이고 기념비가 있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우렁각시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아니 근데 이분이 우렁각시인데 어떻게? 그러게. 어떻게 알려줬는지. 20년을 숨겨왔는데 어떻게 알려줬을까? 그게 궁금하네요. 네, 20년 동안이나 꾸준히 청소를 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 시기 때도 청소를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고마워서 관계자분들이 음료수라도 드리려고 하면 절대로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관계자들이 이런 모습에 더더 감동을 받아서요, 수차례 인적 사항을 물어봤고요. 드디어 우렁각시가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이충목 씨라고 밝혀지면서 이 사연이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알려지면 또 외려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실까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예, 하시는 일 20년 동안 꾸준히 지켜오셨던 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앞으로도 좀 열심히 또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행여 얼굴을 모르지만 누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옆에서 열심히 깨끗하게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서로서로 인사도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훈훈하고 기분 좋은 소식을 넘어서 이번엔 울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울진의 이번 주 키워드는 펫핑입니다. 펫핑.
점핑. 이거 뭐 점핑 이런 거 점핑밖에 기억 안 나는데 핑? 반려동물과 함께 뛰는 거. 예. 그리고 요즘은 사실 세 집 걸로 한 집이 펫팸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조인턴도 이렇게 예쁜 강아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도 아기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평생 돌볼 우리 아기 강아지를 키우는 펫팸족입니다. 네. 가족이라는 거죠, 뭐. 그렇죠. 반려동물이. 반려동물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키워드인 펫핑은 펫핑일까요? 아니면 요즘 왜 캠핑 많이 가잖아요. 그렇지. 뭔가 핑하면은 점핑이랑 캠핑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 펫과 함께하는 뭐 캠핑 이런 오, 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핑? 재밌겠네요. 새로운 단어인 것 같아요. 뭔가. 맞습니다. 우리 상현 의원님. 존경합니다. 네, 펫이랑 캠핑이라는 펫핑인데요. 얼마 전 2022 경북 펫핑 관광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울진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번 펫핑에서는 약 30개 팀이 참가해서 바다 멍 때리기도 하고요. 펫 트래킹도 즐기고 댕댕이 행동 교정 강습도 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로 얻은 수익금은요. 얼마 전에 울진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울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쓰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더 좋은 행사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우리 포항 쪽에는 이런 얘기들이 좀 없을까요? 우리 인턴이 좀 아이디어 좀 내보죠. 제가 한번 기획을 해보겠는데요. 포항에서는 반려견 펫 운동회나 아니면 펫 패션쇼 이런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운동회하고 패션쇼가 우리 포항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포항에 있는 저희 MBC 뒤에 보면 예쁜 산책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철길 숲이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준비 딱 하면 이제 하는 그런 왜 운동회. 이렇게 인터넷 감정을 하고 그래요? 아니, 우리 지금이 저기 뭐냐면 인사철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살리고 있습니다. 좋네요. 우리 포항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잖아요. 철길숲, 그린웨이. 여기서 이제 함께하는 뭔가 패션쇼, 뭐 트레킹, 좋았습니다. 의미가 네. 굉장히 있지 않나, 그래요. 일석이조지 않나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은요, 바다 건너 울릉입니다. 자, 울릉입니다. 350년입니다. 350년. 그런 거겠네. 350년 전에 유물 발견. 때는 바야 그로 1960년, 1650년 1600 년이죠. 울릉도에는 그야말로 오래됐던 마을이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 맞습니다. 오, 맞아요? 그런데 살짝 비틀어서요. 옛날 옛적에 울릉군의 한 마을을 지켜온 350년 된 아름드리 후박나무가 고사가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나무는 관해정을 다 감싸고 있어서 옛부터 주민들과 관광객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올해 잎과 가지가 붉게 물들어서 말라 죽는 깍지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곧 고사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울릉 주민들이요. 나무에게 물을 더 주고 정성을 많이 기울였는데요. 점점 병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릉군에 알렸다고 하는데요. 군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속만 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깍지병이라고 하던데 그게 뭐 얼마나 고치기 힘든 병이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길래 이걸 그렇게 거절하는 건가요?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도 물론 중요하겠는데, 마을을 지켜주던 나무가 아파서 그것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속이 상하고 아프면 그것만큼 힘들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예, 뭐 환경 조성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기타 예산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을 예산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서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울릉군에서 좀 꼼꼼히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언젠가 울릉도를 갔을 때 이 나무 잘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러 가보는 것도 우리의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괜찮네요.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때는 나무가 푸른 잎을 잘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요? 영덕입니다. 영덕,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비영리 약간 그러면 뭐 환경운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래, 동물보호 맞아 뭐 맞아 이런 것도 이런 있고? 것들 아니면 뭐 약간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무슨 단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뭘까요? 이건 일단 아니라는 건데 네, 뭘까? 영덕군에서는요, 지역사회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해결하고 관심을 많이 쏟기 위해서 청년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모집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대표자가 만 34살 이하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 하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주도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네덜란드로 기억이 돼요. 기사를 봤더니 더 오션 클린업이라는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름은 어렵지만 굉장히 소중한 일을 했어요. 과테말라에 위치한 모타 과광, 이 상당한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장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강물의 쓰레기를 걸러내는 장치를 개발해서 설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비영리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순기능을 하는 단체가 생기고 거기에 투자까지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환경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좋은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 추천을 하고 싶은데 만 이제 34세가 아니라 40세가 되셔가지고 저는 제가 전형적인 비영리예요. 영하지 않은 비영리입니다. 어머, 놀리고 그래요. 네. 이것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나이가. 그러면 우리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열정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34세 미만인 상현위원이 하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조인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석 의원님 아직 한창이시지 않습니까? 파이팅! 네, 영덕군에서 하는 이 좋은 일자리에서는요, 경제나 일자리, 도시재생 등 각 분야에서 좋은 공익 활동을 펼쳐줄 수 있는 청년 운동가가 있다면 6월 24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경주 키워드는 수제. 수제. 경주 수제하면은 네. 빵 아닐까요? 그렇죠. 수제빵 이게 제일 유명하잖아. 수제 기념품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서 수제하라는 것이 많죠. 수제 맥주도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유. 시원한 수제 맥주 생각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중에 뭐 있을까요? 저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네. 영석 의원님 정답입니다. 이번에 경주에서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개최된 동아시아 주류 문화 페스티벌이 펼쳐졌는데요. 각국의 전통주 만드는 법도 시연을 하고요. 자유롭게 시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 전통 공연이죠. 변검 같은 다채로운 공연 시간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석 의원님이 더 아쉬워할 소식이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수제 맥주 축제인 술술 페스티벌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 유명 수제 맥주 브루어리인 12곳이 참석해서요, 100가지가 넘는 화려한 수제 맥주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수제 맥주 페스티벌 같은 거에도 전국의 많은 브루어리들과 함께하고 그러면 젊은 세대들도 정말 또 어른들도 맞아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요즘은 진짜로 각 지역별로 이런 수제 맥주를 만드는 브루어리들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12곳이 경주에 모여서 우리가 100가지가 넘는 수제 맥주를 한 군데서 맛볼 수가 있다는데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100가지를 전부 다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두 위원님의 그런 열정 이어받겠습니다. 인턴도 함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주경 인턴 오늘 시원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생동감 넘치는 이슈들로 모아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자주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경주를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경주는 매력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매력이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올 때마다 경주를 만나는 마음이 굉장히 색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경주를 찾는 분들도 많지만 이 예쁜 자연을 느끼고자 경주를 찾는, 또 경주에 와서 뭔가 힐링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처럼. 우리보다 더 경주를 아끼고 경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경주를 이끌 리더는 누구일까? 우리 지역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는 우리가 잘 선택을 했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문제연구소에서 이번 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민선 8기 당선인들을 모시고요, 우리 지역의 미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경주, 포항, 울진, 영덕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경북의 당선자들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봅니다. 우리 지역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지역민들의 바람, 이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지도자들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이것저것 문제연구소는 당선인들과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 순서로 준하경 경주시장 당선인을 찾아갔습니다. 타고난 자연과 빼어난 역사유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경주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경주의 내일에 대한 해답, 준하경 당선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우리 지역 당선자들을 릴레이로 만나봅니다. 첫 번째는 경주로 왔고요.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첫 번째인가요? 예, 첫 번째세요. 표정이 영광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밝은 표정도 있으시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고마운 표정, 그리고 되게 힘들었다는 표정, 여러 가지가 얼굴에 보이세요. 이제 조금 숨을 좀 돌릴 때세요? 아니면 오히려 당선되고 나니까 더 바빠지셨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또 출근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선거하는 도중에도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그렇죠.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민생 현장, 특히 가뭄 대책 현장을 우선 찾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이 참 농민들이 마음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간부회의 하면서 제가 16억 예비비 투입해서 추진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뭐 다행스럽게 또 비가 왔어요. 며칠 전에. 네. 그래서 하지만 아직 해갈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된 예비비는 계속 쓸 계획입니다. 그래요. 힘드셨겠지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시장을 만나는 것만큼 즐겁고 반가운 일이 없거든요. 맞아요. 현장에서 늘 또 4년 내내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당선, 재선에 성공하셨어요. 무려 78.86%. 제가 쳐다보면서 읽는 게요. 이게 맞나 싶어서 이게 봤어요. 맞아? 네, 그야말로 압도적인 득표율이었는데 축하도 많이 받으셨죠?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 또 어떤 소감 있으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사람을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 4년 동안 제가 이제 시장으로 일하면서 이룬 성과 또 앞으로 해야 될 여러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통해서 경주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루어달라는 시민들의 그 바람이 반영된 것 같은데 하여튼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그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이라는 말이 오네요. 그 말씀만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약속해 주리라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깊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경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경주하면은 신라 천년고도의 역사를 가진 역사 문화 관광 도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힘을 실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우선 우리 경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 한 1조 이상이 드는 대규모 사업인데 월정교 가보셨죠? 월정교가 첫 번째 사업이고 예. 또 최근에 월성해자가 복원됐는데 그게 두 번째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15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하여튼 좀 속도감 있게 조기에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경주가 사실은 다른 도시하고는 좀 유니크하잖아요. 독특하고 이 도시를 제대로 개발 또는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턱내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문화 관광 도시로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이 부여된 도시니까 이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턱내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저희들 해서 제 임기 중에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턱내시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경주시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 말고도 문무대왕릉 성역화도 이제 또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문무대왕은 사실은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그 대왕 중에 한 분이시죠. 가보시면 알지만 이제 해중왕릉, 세계 유일한 해중왕릉인데 그 주변이 사실은 각종 그 상가나 또 무속인들로 해서 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좀 정비를 해서 그 일대에 이견대도 있고 가문사지도 있고 또 조금 내려가면 주상절리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네. 아주 멋진 관광 명소를 한번 만들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역사 또 문화를 자원화시킨다라는 것은 관광객들을 더 많이 경주로 끌어오겠다라는 욕심이자 포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경주의 관광 자원을 조금 더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오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트렌드에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단체 관광 위주에서 개인 또는 친지, 친구, 가족 단위 소규모 관광으로 바뀌고 있고, 또 사적지 위주의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보문 관광단지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 뭐 케이블카라든가 짚라인이라든가 네. 뭐 등등 좀 즐길거리, 볼거리, 젊은 애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즘은 또 언택트 관광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경주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스마트 관광도시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요즘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도 유행을 하는데 네. 현실과 접목되는 그런 관광의 플랫폼 같은 걸 좀 만드는 뭐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관광객들을 잘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주시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걸 잘 지켜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슬로건이 사람이 옵니다, 일자리가 늡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보면 일자리를 늘리고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경주가 관광도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조업 중심 도시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경주에 소재하는 제조업체 수가 포항보다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주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762개나 있어서 경상북도 자동차 부품 산업의 49%가 우리 경주에 있어요. 지금 알다시피 자동차 산업이 크게 전환하고 있잖아요. 네.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자율형 자동차로 여기에 발맞춰서 자동차 부품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마침 윤석열 정부가 이걸 공약을 하셨어요. 네. 경산, 영천, 경주, 울산에 있는 이 산업벨트를 혁신형 미래 자동차 산업벨트로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어서 그거가 접목시켜서 좋은 자동차 부품 관련 좋은 일자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경주에는 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가 지난해 착공을 했어요, 간포에.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 뭐 이거를 집중적으로 개발 연구하는 곳이 바로 그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인데, 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 얘기한 자동차 또 원전 관련 이런 산업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일자리가 우리 경제에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주민복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주민들의 생활,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유엔 아동 협약에 담긴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도시로 인정받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에도 가끔씩요, 아동 폭력, 학대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벌써 이제 조례도 이제 만들어 놓고 있고, 어른들이 이걸 잘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동 권리를 위한 교육 홍보도 이렇게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혹시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성가족으로도 여성 친화 도시는 이미 지정을 받았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더 이제 행복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출생률 관련해서 우리 경주도 고민이 많은데, 아기들을 많이 낳도록 뭐 장려 정책을 펴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만은 낳은 아기들을 얼마나 잘 기르느냐 그럼요. 하는 게 있어요. 보육, 양육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 그게 저는 매우 중요한 또 실질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많은 소위 공동교화 나눔터, 또 다 함께 돌보는 센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미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전 읍면동으로 1개소씩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애들 맡겨놔도 애 돌보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돌봄 시간이 예, 짧죠. 예, 네.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적어도 9시까지는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줘야 되겠다. 뭐 모든 기관이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좀 지원을 좀 해서 특히 일하는 엄마들이 애들을 기르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부담 같은 거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상을 들여다보면 경주는 어촌과 산촌, 농촌이 잘 어우러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과 산촌 또 어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가실 생각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주는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네.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지금 신농업 혁신타운이라는 걸 지금 건설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경주의 토양과 기후와 적합한 맞춤형이군요. 맞춤형 그런 농업 기술 또 농업 작목 뭐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요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병충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병충해 강한 사료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려면 젊은 농업 인력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런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 나갈 계획이고 요새는요. 농업도 우리 어르신들이 짓던 방식으로 지으면 젊은이들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 확대를 할 계획이고 또 농촌 체험말 같은 거 하나 조성해서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촌 청년들이 있으면 한 1, 2년 거기서 살면서 체험해서 좀 이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실제 마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살면서 한 1, 2년 정도 체험을 해보고 그 기반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으면 훨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여성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비해서 이 농어촌 지역이 아무래도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여성 농업인 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다양한 지금 복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검진비 같은 것도 지원해서 수시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시가스가 뭐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2%인데 제가 제만 들어서 앞으로 4년 동안 85%까지 높여나갈 계획. 돈이 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농촌에 살게 되는 우리 가정주부들도 도시 못지않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농산물 가공이 조금 부족해요 우리 경주가. 네. 그래서 부가치를 높이려면 생물을 파는 것보다는 이 가공을 해서 파는 2차 산업으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농산물 가공 종합 지원태도 센터도 건립을 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가스 몇 %까지요? 85%.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뒤에 제가 다시 한번 그래요. 말씀하신 내용과 좀 비슷하겠지만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청년 정책이잖아요. 뭐 농촌의 청년도 필요하지만 도심의 청년은 반드시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이 희망무지개 7대 청년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뉴스에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2019년도에 우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경주시 청년센터 또 청년 감성 상점 같은 걸 열어서 일정한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떠나요. 기본적으로 결국은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그런 일을 갖고 그다음에 행복하우스 주거지들을 지어서 네네네. 청년들이 살고 싶어도 집값 때문에 주거 안정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활동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르네상스 사업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경주에 4개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지역 대학 상생 플랫폼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민들 농어촌에 정착하는 젊은이들 위해서는 농어민 희망 디딤돌 사업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7가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청년들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우리 준하경 시장님 지금 뭐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 그래도 내가 꿈꾸는 경주의 모습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아유, 한숨부터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 예, 잘할 수 있겠지만 이 많은 것들을 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도 돼. 있고. 네,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4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믿고 적극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는 사랑받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시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제 꿈은 우선 청년들이 살고 싶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그런 희망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뭐 청년이 다는 아니지만은 네. 청년이 또 우리 경제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희망 아이콘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청년 친화적인 그런 도시 만들고 또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도시도 만들 계획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경주가 20년, 30년 후에 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좋은 시장이 되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4년을 시장님이 경주시와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봤던 표정 혹은 들었던 말 중에 아, 이건 참 기분 좋은 표정이야. 혹은 참 기분 좋았던 말이야.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시장 일 잘한다, 사심 없다, 정직하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제일 기분 좋죠. 네. 뭐 잘생겼다는 소리는 전혀 안 하더라고요. 다음에 누가 또 지나가다가 시장님 마주치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요. 4년 후에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시장 일 잘한다, 정직하다, 사심 없다. 이 말을 4년 후에도 꼭 듣는 시장으로서 저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경주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